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한번 이제 감각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극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했거든요. 자, 그럼 자극이 어떻게 이동했는가 그 경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극을 뭔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기라고 했는데 이 감각기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이 감각 뉴런이었어요. 그쵸? 예를 들어 이제 눈으로 들어오는 자극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뭔가 빛 같은 것들이 자극으로 왔을 때 받아들이는 감각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감각기를 구성하고 있는 뉴런, 감각 뉴런이 맞아요. 가지돌기에서 축색돌기로 자극을 전달하겠죠. 그러면 이게 결국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대뇌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대뇌, 뇌와 척수를 구성하고 있는 맞아요. 연합 뉴런이 이 자극을 받을 거라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럼 연합 뉴런이 받았어요. 어떤 판단을 했고 이제 어떻게 해? 운동기에게 말해야 돼요. 그럼 운동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운동 뉴런이니까 이 연합 뉴런이 운동 뉴런으로 전달이 될 거고 이 운동 뉴런이 맞아요. 이제 어떤 운동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거다. 반응을 하게 되는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눈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자극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하면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우리가 이 빛이라는 자극이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눈에서는 이 빛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요. 그쵸? 그래서 사물의 모양도 판단하고 색깔도 판단하고 얼마만큼 거리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감각을 우리는 시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눈과 관련이 있으니까 선생님 눈 한 번을 가지고 오고 이 눈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은 빛이었어요. 자, 그럼 빛이 시작됩니다. 이 빛을 선생님이 동그랗게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빛이 이동하는 실제 경로를 따라서 어떻게 자극을 받아들이는가를 한번 판단하는데 중요한 건 어떤 자극이든 이건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감각기에 똑같아요. 어디를 찾아갈 거냐면 이 자극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세포를 찾아갈 거예요. 그렇죠? 이 세포가 누구를 줄 거냐면 신경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신경은 뉴런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 결국 최종 목적지는 대뇌가 될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반응 경로 우리 기억나시죠? 네. 신경, 그 뉴런이 받아서 그죠? 감각 뉴런이 받아서 누굴 줬었어요? 연합 뉴런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연합 뉴런이 뭘 구성하고 있어요? 뇌를 구성하고 있었잖아요.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어쨌든 자극이 있으면 우리는 세포 찾고 그 세포가 신경 주고 그 다음에 이 신경이 대뇌로 줄 거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 자극이 어떻게 그 세포까지 가는가 그거를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빛이 시작됩니다. 자, 눈으로 딱 들어오면 눈에 가장 맞아요. 그 겉에 감싸고 있는 그 틀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얇은 막이 존재해요. 우리는 그 막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각막이라고 합니다. 투명한 막이에요. 빛이 수정체를 통과하도록 굴절을 먼저 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각막을 이동하게 되면 이제 빛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 우리 눈에 보면 동공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 동공의 크기도 조금 달라지거든요.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게 누구냐면 그 홍채라는 부분이에요. 이 홍채가 결국 동공의 크기를 조정하게 되는데 그 우리가 조금 이따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 크기를 조절하면서 지금 빛이 너무 많아. 빛을 좀 줄여야 돼. 지금 빛이 너무 없어. 뭔가 동공의 크기를 확장해서 빛을 많이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홍채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어쨌든 홍채를 지나는 건 아니고 동공을 이제 지나서 빛이 어디로 가느냐? 수정체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수정체는 우리 친구들 렌즈 배웠잖아요. 볼록 렌즈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볼록 렌즈의 역할처럼 보시면 되는데 빛이 얼마만큼 굴절시킬 거냐에 따라서 이제 상이 맺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안쪽을 대부분 채우고 있는 굉장히 그 투명한 물질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유리체라고 하는데 유리체를 쭉 지나고 나면 그 뒤쪽에 이제 우리가 누구를 찾기로 했었어요? 세포를 찾기로 했었잖아요. 세포. 그죠? 이렇게 망막이라는 곳에 시각 세포가 존재해요.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으려고 했던 그 세포를 이제 찾은 거예요. 되셨나요? 즉 상이 맺히는 부분이 망막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망막에 시각 세포가 분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포 찾았어요. 누구 줘야 돼요? 그렇죠. 신경을 줘야 되는 거예요. 시각 신경을 주면 되고 시각 신경이 이제 대뇌로 연결해 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시각이 이동하는가? 빛에서 각막 지나서 동공, 수정체, 그 다음에 유리체 지나서 망막. 망막에 결국 뭐가 있다? 시각세포가 있다. 세포에 왔으면 이제 신경 주고, 신경에서 대뇌로 연결해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짧게만 어떻게 이 홍채가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밤에서 낮이 될 때 좀 더 가까이, 좀 더 자세히는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갈 때. 자, 갑자기 밝은 곳으로 가면 어때요? 눈이 부셔요. 눈이 부시다는 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빛의 양을 줄여야 되는 거죠. 동공의 사이즈가 작아져야 이 동공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동공의 사이즈를 작으려면 그걸 감싸고 있는 홍채는 오히려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홍채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동공의 사이즈가 줄고 그러면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반대되는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반대되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에는 맞아요.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그럼 이때는 어때요?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빛이 필요하면 동공의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그럴 때는 반대로 홍채는 작아지고 동공의 사이즈가 커져야 이 동공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증가하는 거다. 이렇게 홍채의 역할에 따라서 동공의 사이즈가 달라지고 동공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볼 건데요. 원근 조절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건 바로 수정체예요. 수정체. 우리가 볼록 렌즈 역할을 한다라고 했던. 자, 가까운 곳을 볼 때는요. 수정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두꺼워져요. 네, 가까운 곳을 볼 때. 왜냐면 이 빛을 굴절시켜서 결국엔 상이 맺히게 하는 거니까 망막에. 그 다음에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망막의 상이 선명하게 맺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원근 조절. 그걸 담당하는 것이 바로 수정체의 역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암 조절이나 원근 조절은 우리 친구들 좀 부가적인 것으로 기억하시되 어떻게 시각이 경로가 되는가 이 경로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고 큰 틀은 자극이 오면 세포에서 신경으로 신경에서 대뇌로 연결하는 거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